오늘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화 카드를 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카드는 내면의 유대입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의 오니피리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오니피리 돌보는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번씩 내 오니피리를 생각하고 그 오니피리를 생각한 내용을 카페에 적어주시는 게 21일 동안 하면 추첨을 통해 9분께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카페 안 가입하신 분들은 카페 가입하세요. 네, 네이버에 호호포노포노 라이프 치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호호포노포노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방송을 한번 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호호포노포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호호포노포노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한국엔 어떻게 왔고 그리고 어떤 기제로 작동을 하는지 원리가 뭔지 그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한 애니멀 카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원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어요.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제가 오늘 지금 여기 한 20분 넘게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3장을 뽑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보고 뽑는 거 아닌데 여러분. 세 장.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자, 첫 번째 카드는 뭐가 나왔냐면요. 이 카드가 나왔어요. 얘는 오리너굴이죠. 여성의 지혜라는 카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얘는 누구죠? 타스마니안 데빌. 이름이 데빌이에요. 타스마니안 데빌. 퓨리피케이션. 정화네요. 그죠? 어머, 정화야, 정화. 정화. 네. 그 다음에 얘는 앵무새다. 왕관 앵무새. 일루미네이션. 오늘 되게 수업 내용과 맞닿아 있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여성의 지혜와 그리고 정화와 일루미네이션. 일루미네이션을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환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늘의 조언입니다. 이 호호포노포노는요, 정화, 마음을 맑게 해주는 정화이기도 하면서 그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호호포노포노에서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지혜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일단 호호포노포노가 무슨 말인지부터 궁금하시죠? 호호포노포노라는 이 말은 하와이어예요. 호호포노포노는 하와이에서 온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하와이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문제 해결 방법인데 호호포노포노의 뜻은 오류를 바로잡다라는 뜻이에요. 이 호호포노포노라는 말 자체가 원래 호호포노포노는 문제가 생기면 특히 뭐 이제 A 부족과 뭐 B 부족이 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A 부족의 대표랑 B 부족의 대표를 불러요. 이게 꼭 부족이 아니라 그냥 개개인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A랑 B를 불러다 놓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요. 여기서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그래서 카운트하고 그걸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자 너희의 문제는 이제 다 내가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신성에게 보내면 너희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리추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뭐 바위에다가 뭐 끈을 묶어가지고 이것을 이 바위에다가 던지면 너의 문제는 다 모두 정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이 이제 호호포노포노였어요. 근데 이때는 이 영적인 재능을 가진 카오나라는 존재가 그거를 해결을 했는데
그 카오나의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 모르나라는 분이 한 3살 땐가 4살 때부터 그 집안에서 이 호호포노포노를 배워가지고 해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컸을 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A랑 B를 다 불러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상대가 없어도 하더래요. 할 수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둘 중에 한 명이 내가 죽은 사람한테 내가 막 원망과 분노가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 한 명이랑 죽어있는 사람은 비워놓은 채로 똑같이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대면을 해서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굳이 만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정화를 하다가 영감을 받아서 개발을 한 게 셀프 아이덴티티 스루 호호포노포노라고 하는 지금의 호호포노포노, 현대적인 호호포노포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연결해주는 존재 필요 없이 그냥 내가 혼자서 내 내면에 있는 기억을 내려놓는 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호호포노포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대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럼 호호포노포노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호호포노포노에서 문제라는 건 기억이 재생됐을 때 문제가 현실에 나타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는 데이터, 기억이고 이것을 지웠을 때, 클리닝 했을 때 이 기억을 신성이 지워주면 그 자리는 비어요. 여러분 청소를 하면 그 공간이 비는 것처럼 우리 의식 속에도 그 공간에 비는 게 생기고 이 공간이 비어 있을 때 내 안의 지혜, 신성한 지혜가 주는 영감을 받아서 우리가 내게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호호포노포노의 작동 기제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근데 이 호호포노포노가 왜 유명해졌냐면 호호포노포노를 오래 하신 분 중에 한 분의 휴렌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은 원래 하와이에 있는 정신의학 쪽에 박사이셨어요. 그분 딸이 피부병이 막 생겨가지고 되게 괴로워해서 어디서 이상한 문제 해결사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모르는 여자한테 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열심히 자기 얘기를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애한테 하나 하더니 며칠 뒤에 그 피부병이 싹 나은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너무 이상하다 하고 다시 가서 우리 딸한테 너 뭐 한 거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고 배우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게 지금처럼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그때도 몇 명이서 그냥 모여서 하는 그런 작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이 휴렌 박사가 그 하와이에서 하와이 정신병원 병동 하나의 책임자로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정신병원 병동을 이분이 3년인가 4년 동안 책임지고 정화를 하면서 이 정신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를 다 낫게 해서 퇴원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동이 폐쇄가 되었어요. 없어졌어요. 하와이 주립 병원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원래 하와이에서는 호포노포노가 워낙에 이제 오래된 전통이고 유명하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었지만 유렌 박사가 정신병원의 모든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낫게 한 이후로 급격하게 발전해서 퍼졌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엔이나 이런 데서도 막 강의를 하시면서 다니다가 세계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여러분 유명한 시크릿 아시죠? 시크릿. 네. 시크릿에 나오는 조 바이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출연한 출연자 중에 하나고 끌어당김 법칙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부를 잃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이 휴렌 박사와 책을 쓴 거예요. 이 조 바이텔이 이상한 이 의사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 번도 대면해서 치료하지도 않았는데 4년 만에 정신과
치료를 다 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걸 치료를 했을까?'라는 얘기 너무 신기하게 듣고 이 조 바이텔이 휴렌 박사를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방식의 내용의 책을 쓴 것이 바로 제로 리미츠예요. 우리나라에는 호어포노포노의 비밀로 나왔던가? 그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호어포노포노가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크릿 하는 사람은 조 바이텔을 알고 이 조 바이텔을 통해서 호어포노포노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 바이텔이 원래 시크릿이 되게 좋다고 되게 완벽한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조 바이텔이 호어포노포노를 알고 나서는 '아 난 시크릿을 이제 버렸어.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게 호어포노포노야. 난 이제 호어포노포노만 할 거야.' 뭐 그런 식의 인제 내용을 책을 썼기 때문에 그걸로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자기 계발의 한 방법으로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호어포노포노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시크릿을 배웠다가 시크릿을 책을 계속 읽고 있다가 조 바이텔 책 보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온 호어포노포노 책 보면서 '아 호어포노포노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서 독학을 하고 미국에 있는 형이상학 대학, 사이버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과정을 수료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호어포노포노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 그 호어포노포노가 왜 강력하냐? 호어포노포노는 잠재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잠재의식을 바꿔야 현실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잠재의식에 있는 데이터들이 우리 현실에 바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바꿔야 내 현실도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 뭐 시크릿이나 끌어당김은 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풍요로운 감정을 막 느끼라고 해요. 그래서 '와 나는 풍요롭다. 나는 풍요로운 감정을 느껴야지.' 그래서 돈이 막 나한테 막 있고 막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이 기재가 돼서 '현실도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돈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돈이 있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의 감정을 느끼라는데 그걸 어떻게 해본 적이 없는 감정을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여기서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뭐 심상화하고 이런 거 하면 되게 잘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분명하게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 되는 거는 도저히 내가 그걸 가졌을 때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나는 그거는 내 주변에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는데 그러면 어떤 감정일까? 너무 신나서 잠이 안 올까? 평화로울까? 좀 그런 물음표가 막 되는데 이 호어포노포노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돈 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 문제를 경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데이터 중에 돈 문제를 일으키는 데이터를 지워주면 돼.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반복된 경험을 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게 호어포노포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지우는데?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를 지우는 방법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이 잠재의식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오니이필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내면 아이. 오니이필이는 하와이어로 내면의 아이란 뜻입니다. 이 내면 아이가 관리하는 이 기억들을 정화를 해 줘야 되는데 이 기억이 어디에 어떤 기억이 있는지는 이 내면 아이만, 오니이필이만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의 관리자는 내면 아이라고 오니이필이라고 하는데 평소에 내가 생각하는 자아가 있잖아요. 그럼 평소에 생각하는 이 자아는 뭐라고 하느냐? 이 자아는 하와이어로 엄마를 뜻하는 우하네라고 합니다. 이 현재의식, 이성은 우하네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이 현재의식의 역할인 거죠. 그 현재의식이 이 내면의 아이 잠재의식한테 자, 이 기억들을 찾아서 놓아주자라고 얘기를 하면 오니이필이 내면 아이가 그것에 관련된 기억을 찾아와서 이 기억들을 정화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근데 혼자서 운이피에 정화하는 건 아니고 우한애가 정화도구를 외워줘야 되는데 그 정화도구가 이 대표적인 4마디 말이 있습니다. 이 4마디 말은 뭐냐면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 4마디 말을 하면 운이피는 이게 기억을 놓아주자라고 하는 신호구나 라고 알고 내 안에 있는 기억을, 데이터를 놓아서 아마쿠아와 신성에게 보냅니다. 그럼 아마쿠아는 뭘까요? 아마쿠아는 자,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없죠?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바로 아버지가 없죠. 이 아마쿠아는 초이식입니다. 초이식은 여러분들 프로이트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잠재의식, 현재의식, 초이식 이런 거 있잖아요. 양심의 영역이기도 하고 도덕적인 영역이기도 하고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의식이기도 하죠. 이거는 우한애와 잠재의식이 막 흔들리는 동안에도 초의식은 굉장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 평소에 현재의식은 이 초의식과 연결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영감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이 초의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개개인마다 있는 수호신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이 사람의 모든 인생에 막 관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지만 하지만 도와달라고 하면 멀찍이서 보고 있다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그런 게 바로 아마쿠아,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냐면 이 수호신은 이 우주 전체의 지혜, 창조주 혹은 신, 여러분들이 종교가 있으면 종교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신적인 존재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감을 신성으로부터 받아서 지금이 이것을 하기에 적절한지, 너에게 가장 적절한 방향과 목표, 이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이 신성과 아마쿠아네가 나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나에게 영감을 내려주면 내가 기억을 비운 자리에 그 영감이 내려오고 그 영감은 우한에는 잘 못 알아차릴 수 있어요. 우한에는 바보거든요. 운이피디가 그걸 알아채서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영감이 내려오면 여태까지 내가 경험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가 저절로 뜻밖으로 내가 여태까지 해결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힘을 그렇게 들이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바로 호오포노포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리고 이거를 해서 좋아졌다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호오포노포노가 세계 곳곳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 시스 호오포노포노랑은 무관한 사람이고 이 호오포노포노를 독학했다. 혼자 15년 했다. 왜냐면 저는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KR 여사가 방한했을 때 한번 워크숍만 참여를 했고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배우진 않았어요. 저는 거기 나온 책들 대신에 이제 휴렌박사나 KR 여사가 발간한 책들을 보고 또 그러니까 정화를 하면서 제 운이피와 영감에 따라서 하나하나 발전을 해오면서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너는 호오포노포노를 해서 뭐가 나아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했니? 이렇게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남편이 사내 벤처를 하다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 남편은 대기업에 있다가 사내 벤처를 하고 사내 벤처를 하다가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해보고 나서 나 이거 말고 다시 돌아갈래. 원래 회사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 돌아가는데 TO가 있으면 바로 돌아갈 수 있고 TO가 없으면 몇 개월 기다려야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지금 사내 그 벤처 하고 이제 다시 재입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서 재입사를 신청을 했는데 약간 원래 남편은 재입사 신청하면 원래 자기가 가려고 하는 부서가 되게 막 이력난이 심하다 막 그래가지고 되게 금방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아봤더니
알아봤더니 3 개월에서 6 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남편이 멘붕이 왔어요. "아 그럼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어떡하지? 이번 달 카드값 장난 아닌데 어떡하지?" 막 약간 이렇게 멘붕이 왔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남편 얘기로는 뭐 2주 안에 들어가서 6월 달 월급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자 저도 남편도 다 호호포노포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화해야 할 일이겠지.'라고 정화를 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적절한 때에 들어가게 되겠지.'라고 그냥 내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 정화를 하고 놓아 줬어요. 근데 아직 뭐 그래서 뭐 당장 어떻게 취업이 됐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정말 그 일 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런 일이. 근데 저희가 남편이 월급이 안 들어올까 봐 걱정을 했잖아요. 근데 남편의 월급의 한 80%에 해당하는 돈이 어디서 갑자기 생겼어요. 그냥 누가 줬어요, 그냥. 두 군데서 돈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저희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안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 월급 어떻게 메꾸지? 뭘로 더해서 메꾸지?' 막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고, 남편은 막 '아 나 쿠팡을 나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이 그냥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호호포노포노를 하면, 저희가 이 정화를 할 때 '자 내가 정화를 하면 월급이 해결이 될 거야.' 혹은 '누가 돈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거를 경험하는 데에는 정화해야 하는 기억이 있으니까 '정화를 하자.' 하고 정화를 하고, 그냥 아무런 어 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있겠지. 이 문제는 나는 모르지만 뭐 '어떻게 방식으로 해결은 되겠지. 하지만 이 방식은 나는 몰라.'라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럼 내려놨더니 정말 며칠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호오포노포노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전화를 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정해 놓고 저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정해 놓고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적절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결되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완전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실망할 만한 방식으로 문제가 방향이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것이 자, 호오포노포노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내면 아이를, 여러분들의 운이피를 돌보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그냥 내가 "나 사랑해. 누구누구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존재, 타인처럼, 뭐 애인이든 자식이든 정말 타인처럼 나를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으로 돌보는 것을 우리가 자기 사랑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기억이 나타났을 때 이 기억들을 책임지고 정화를 하면,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면 여러분들의 겪는 문제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정화를 해 왔을 때는 그렇다고 정말 뭐 살면서 어떤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다 이런 게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게 가장 적절한 삶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 호오포노포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호오포노포노에 대한 설명이 쪼끔 길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줘야 호오포노포노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나의 기억들도 완전 다 지워 버려서 리셋을 하고, 그리고 뭐 연인이나 남편, 배우자에 대한 어떤 기억들도 리셋을 했을 때 내가 결혼 생활도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돈에 대한 관계성도 바뀔 수가 있고, 건강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를 도구로 대하거나 뭐 자존감이 없이 학대하거나 이랬다면, 그렇게 학대하게 하는 기억들을 놓아 줘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안내해 주는 것이 호호포노포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재의식에 있는 기억들을 정화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야. 행복해질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절하게 저마다의 방향, 저마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다.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두 번 하다 보면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호흡호노포노를 안 하면서 이 거치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음.